여러분 전화벨 울리면 번호 안 보고 그냥 받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전화 받으면 무조건 여보세요부터 했어요. 안 그러면 괜히 예의 없는 사람 같고 상대방이 기다릴까봐 급하게 말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평소처럼 여보세요 했는데 상대방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새로운 전화 사기 수법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 목소리를 녹음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목소리로 누가 우리 자식한테 전화를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마야, 아빠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미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조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딥보이스 피싱이라는 새로운 사기 수법부터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실제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직접 조사했고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자료까지 확인해서 검증된 정보만 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상한 전화 많이 받으시죠?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끊어버리는 전화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여쭤보니까 다들 한두 번씩은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루에 서너 통씩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졌구나. 광고 전화겠지 뭐.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광고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도 아니었고요. 이 전화에는 아주 명확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계속 말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안 들리나 싶어서 더 크게 말하기도 하고요.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바로 이게 사기꾼들이 노리는 겁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말만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말없이 끊어지는 전화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겪은 일이 나만 겪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면 우리 모두가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목소리를 가지고 사기꾼들이 뭘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술이 정말 무섭게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를 흉내 내려면 정말 비슷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성대모사 하는 분들 보셨죠? 그분들도 몇 달씩 연습해야 겨우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목소리를 복제하는 게 정말 쉬워졌습니다. 이걸 딥보이스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딥보이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시죠?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딥보이스 기술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작은 소리 조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라는 말을 녹음하면 인공지능이 이런 소리 조각들을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다시 조합해서 전혀 다른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엄마 나야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단 세 마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문장을 여러분 목소리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이 예전에는 정말 비싸고 어려웠습니다. 큰 회사나 연구소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심지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 다운받듯이 사기꾼들도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가 얼마나 쉽게 퍼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일어난 피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 사례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느 날 김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딸 이름이 떴습니다. 아, 딸한테서 온 전화구나 하고 받으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야. 목소리도 분명히 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회사에서 큰일이 났어. 내가 실수를 했는데 당장 1,000만 원을 내야 해. 안 그러면 나 해고될 수도 있어. 아빠, 제발 도와줘. 지금 당장 이 계좌로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아버지는 딸이 평소에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도 아셨고요. 그래서 딸이 정말 급한가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목소리도 딸 목소리가 분명했으니까요. 물론 조금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투가 조금 다급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큰일 났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김 아버지는 바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송금할 수 있잖아요. 딸이 알려준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딸이 전화해서 고맙다고 나중에 꼭 갚을게 하면서 급하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진짜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무슨 일이세요? 아까 부재중 전화가 있던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김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고 했잖아. 1,000만 원 보냈는데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은 자기는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김 아버지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 깨달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 딸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전화를 건 겁니다. 1,0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김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 돈은 여러 계좌로 나뉘어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김 아버지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똑같았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 목소리를 내가 30년 넘게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짜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김 아버지도 평소에 조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뉴스도 자주 보시고 사기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내 자식 목소리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사기꾼들은 바로 이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딸의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한 전화 때문입니다. 김 아버지 딸도 며칠 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도 없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몇 번 말했겠죠.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도 말했을 겁니다. 바로 그게 녹음된 겁니다. 그걸로 목소리를 복제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목소리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왜 그 이상한 전화가 위험한지, 왜 여보세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지 말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절대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를 받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5초만 기다리십시오. 딱 5초만요. 상대방이 먼저 말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5초가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면 바로 끊으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연락할 일이 있으면 다시 겁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냅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중요한 전화면 어떡하지? 병원에서 오는 전화일 수도 있고 관공서에서 오는 전화일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라면 상대방이 반드시 다시 연락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 받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예의 없는 것 같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실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까 저장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보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침묵하십시오. 핸드폰을 귀에 대고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한 5초 정도요. 머릿속으로 1, 2, 3, 4, 5 이렇게 세면 됩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여보세요? 거기 계세요? 이렇게 먼저 말하면 정상적인 전화입니다. 그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나 이상한 잡음만 들리면 바로 끊으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전화 끊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목소리 녹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가족끼리 암호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소리는 복제할 수 있어도 암호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이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딥보이스 피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미 많은 가족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암호를 만들면 좋을까요? 간단한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우리도 헷갈립니다. 급한 상황에서 기억 안 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 아는 간단한 것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가족이 자주 가던 식당 이름을 암호로 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도 좋습니다. 또는 첫 데이트 장소, 결혼기념일 장소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만 아는 특별한 추억이 담긴 것이면 뭐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는 것, SNS에 올린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SNS에 가족 이야기 많이 올리시잖아요. 사진도 올리시고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SNS를 뒤져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가족만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 번도 밖에 얘기한 적 없는 것,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를 가족들한테 다 알려주십시오. 자녀분들한테도, 며느리 사위한테도, 손주들한테도 다 알려주십시오.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하나 정하십시오. 만약에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 암호를 물어본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3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우리 아들 목소리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내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같이 먹었던 음식이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진짜 자녀라면 바로 대답할 겁니다. 아, 엄마, 그게 떡볶이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진짜니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이라면 대답을 못합니다.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바로 이게 암호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유치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사기를 막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이 방법으로 사기를 막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한테서 급하게 돈 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을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바로 사기인 걸 알았대요. 만약에 그 질문을 안 했으면 1,000만 원을 보낼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확인하십시오. 목소리가 아무리 똑같아도 확인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귀찮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를 일단 끊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접 자녀한테 전화를 거십시오. 상대방이 준 번호로 걸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번호로 거십시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번호로 직접 거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서 다른 번호로 전화하는 거야.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고장나지도 않고 설령 고장나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있고 다른 전화기를 빌려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믿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는 번호로 직접 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급하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보내야 한다고 재촉하면 더욱더 의심하십시오. 진짜 급한 상황이라도 5분, 10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시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확인할 시간을 안 줍니다. 지금 당장 빨리빨리 이렇게 재촉합니다. 5분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재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르는 번호는 먼저 말하지 말고 5초 기다리기. 아무 말 없으면 바로 끊기. 둘째, 가족 암호 만들기. 오직 우리 가족만 아는 것으로 정하고 돈 이야기 나오면 꼭 물어보기. 셋째,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내가 아는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기.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딥보이스 피싱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 목소리가 녹음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자녀분들한테, 손주들한테 다 알려주십시오. 특히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나한테서 전화로 돈 달라는 전화가 오면 무조건 확인해라. 아무리 내 목소리 같아도 확인해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사기꾼이 여러분 목소리로 자녀한테 전화를 걸어도 자녀분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혹시 딥보이스 피싱 아닌가?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미리 알려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친구분들한테도 이웃분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성당이나 교회에서 만나시는 분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이런 사기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알면 한 분이라도 덜 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데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 영상도 주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혼자만 알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기억하실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오면 먼저 말하지 말고 5초 기다리십시오. 아무 말 없으면 바로 끊으십시오. 둘째, 가족끼리 암호를 만드십시오. 오직 우리 가족만 아는 암호요. 돈 이야기 나오면 이 암호로 확인하십시오. 셋째,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내가 아는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딥보이스 피싱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가족분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